방과후 12시에 끝나면 시간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네. 12시에 끝나고 밥 먹고 뭐 한숨 자고 와도 시간이 한참 남겠는데? 그쵸? 아하,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너는 아니 여러분 그 숙제를 해오셔야죠. 우리가 그 방학 때 그 우리의 목표는 진도를 꼬박꼬박 나가는 거. 진도를 꼬박꼬박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숙제를 꼬박꼬박 잘 해오는 것. 여러분이 잘 따라 붙어줘야 제가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막 여러분이 막 이 진도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숙제를 막 못 해오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막 이만큼 쌓이잖아. 이만큼 쌓이면 막 풀기도 싫고 그렇다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숙제가 쌓이지 않게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와서 좀 하든지 해야겠습니다. 오케이? 잠시만요. 커넥트 좀 해볼게요. 이게 좀 식은 것 같아. 강인한 녀석. 근데 이모끼리 뭔가 깨달은 거 같지 않아? 약 없이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지난번에 나갔던 거 그거 뒤에 연달아 한 3문제인가 남아있죠. 그래서 그거 한 3문제 정도 마무리하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오늘은 중독 수학을 한번 나가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뒤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것까지 했죠. 32페이지까지 했죠. 네. 네, 그러면 뒤로 한번 가봅시다. 33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자, 세 개의 서로 다른 음료수 A, B, C에는 뚜껑이 달려있고 안에는 각각의 음료가 들어있다. 음료를 마시기 위해는 반드시 음료의 뚜껑이 열려 있어야 한다. 세 음료의 뚜껑을 열어 서로 다른 모든 음료를 마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지? 음료를 해서 세 개를 뚜껑을 열어 서로 다른 모든 음료를 뚜껑을 열고 음료를 마신다. 아, 그 말이구나. 해봅시다. 이건데 좀 설명이 좀 불친절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는데 좀 걸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뚜껑이 있다는 거지. 여기가 A1이라고 하고요. 뚜껑을 A2라 여기를 B1이라고 하고 C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얘들은 뚜껑이야. 그 다음에 뚜껑을 열고 나면은 음료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음료수를 A2라고 하고 B2라고 하고 C2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뭘 하겠다는 거냐면 뚜껑을 다 연 다음에 음료수를 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건데 순서가 안 정해져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순서를 정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니? 순서를 정해봐라 라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뭐 여기 뚜껑을 열고 A 뚜껑을 열고 C 뚜껑을 연 다음에 A 음료수를 마시고 B 뚜껑을 열고 C 음료수를 마시고 B 음료수를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뚜껑을 한꺼번에 뭐 다 연 다음에 음료수를 뭐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뚜껑 여는 것과 음료수 마시는 거의 순서를 정해봐라 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음료수를 마시는 것과 뚜껑을 따는 것은 뚜껑이 열려 있어야 음료수를 마실 수 있지. 그러면 만약에 A의 뚜껑을 열리기 전이라면 A 음료수를 못 마시잖아. 그러니까 이 순서를 정할 때도 보면 뚜껑 여는 것은 순서에 아무 상관이 없고 만약에 뚜껑이 다 열려 있다면 음료수 마시는 것도 아무렇게나 순서를 해도 되지만 뚜껑과 음료수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뚜껑을 연 다음에 반드시 음료수를 마셔야 돼. 그치? 그러니까 A1이 A2보다는 앞에 있어야 되고요. 앞에
앞에 있다를 이걸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B1도 B2보다는 앞에 있어야 되고 C1도 C2보다는 앞에 있어야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만족을 하면서 A1, A2, A3가 A1, A2, A3가 아니라 A1, A2, B1, B2, C1, C2를 줄 세워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면 되죠. 얘는 원래 이제 뭐 네모칸을 치기에는 같은 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니까 문자로 치환을 합시다.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로 치환을 해버리고 얘를 g라고 치환을 딱 해버리면 전체 이거 줄 세우는 순열은 6팩토리얼이겠지. 근데 같은 게 두 개, 두 개, 두 개가 있으니까 2팩에 2팩에 2팩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게 4번 문제입니다. 뒤로 갑시다. 5번으로 갑시다. 자, 오른쪽 그린 것 같은 도로망이 도로망을 잘 그려봅시다. 두 개에다가 그래서 여기를 A 이라고 해봅시다.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 입니다. 해볼게요. 얘는 제가 그거 했죠. 확률에 덧셈 법칙 쓰는 게 훨씬 편하고 좋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걸로 해볼게요. 한 개에다가 두 개고 요거 두 개 더하면 세 개고 요거 두 개 더하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되는 건 문제 없죠. 그다음에 얘네 둘이 더하면 여섯 개고 얘네 둘이 더하면 이제 10, 15, 21 되는 것까지 되겠니?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얘를 할 때는 이쪽에서 오는 게 없잖아.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것만 적어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제 적기만 하면 끝납니다. 31이니까 52고 얘네 둘이 하면 22에다가 53에다가 이거는 105가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걸로 안 할 거라면 거기 보면 이제 다른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풀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만약에 안 할 거라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해줘야 돼요. 정렬색에 정해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해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 중에서 요점을 지나는 케이스랑 요점을 지나는 케이스, 요점을 지나는 케이스 요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알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일단 이 점까지 가는 거 곱하기 이 점까지 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점까지 가는 거 곱하기 이 점까지 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 가지를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도 가능한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비교적 이제 요 점 세 개 잡는 것이 깔끔하게 나오는 편이야. 깔끔하게 나오는 편이어서 얘는 왜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탁탁탁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좀 비어있긴 해도 이렇게 떨어지게 생겨서 요거 잡는 게 그렇게 이제 무리는 없는데 막 이상하게 가려놓은 거나 뭐 이런 거 하시면 요 점 잡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점 잡는 거를 점 잡으실 때 만약에 점 잡아서 하실 거라면 유의하셔야 될 게 겹쳐지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이쪽 통해서 일로 가는 거랑 이쪽 통해서 일로 가는 거랑 이쪽 통해서 일로 가는 것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겹쳐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따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빼먹는 방법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 오케이? 요점 잡으면 이제 요점 지나는 것까지도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할 수 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6번이요. 정해물이 있는 최단 거리의 활용입니다. 일단 한번 해보죠. 6번은 여기다가 4개 에다가 호수가 예. 자, 한번 적어보자. 이쪽이 어때요? 한 개. 요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한번 적어봅시다. 얘네 둘이 더하면 2개, 요거 하면 3개, 얘네 둘이 더하면 4개까지 알겠지? 이거 5개도 문제는 없겠다. 이거 적을 때는 밑에서 올라오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2개 더해야 되는데 얘밖에 없으니까 1이고요. 요거 2개 더하면 2고
이게 요거 적을 때도 얘네 둘이 더할 수 없으니까 요게 2가 될 거야. 그래서 왼쪽 것만 계산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 둘이 해서 요게 될 거니까 요게 필요하지.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와 봅시다. 요점 적으려면 이렇게 두 개 해야 되는데 얘가 없으니까 요것만 적으면 되고 얘도 요것만 적으면 되니까 4, 4. 그럼 둘이 적어보면 9, 13이고 6이고 19가 되겠다.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범용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그 막 가려놓는 거나 그 어떤 조건들이 많이 붙었을 때도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 받지 않고 적을 수 있는 거라서 얘를 추천해 드릴게요. 7번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바둑판 도형에 한 요새는 다 5개, 3개. 여기가 A, 여기가 P, 여기가 Q, 여기가 B. 됐다. 자, 교차로 P와 Q는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P와 Q에서 직진과 우회전은 할 수 있으나 좌회전은 할 수 없다. 직진과 우회전은 할 수 있으나 좌회전은 할 수 없다. 어허.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은 좀 쉽죠? 1번은 P는 지나지 않으니까 얘네들 구멍 뚫어놓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구멍 뚫어놓고 생각하면 되니까 번호가 1, 1, 1, 1 이래다가 쭉 적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1이고 얘가 3이고 4고 요거 1, 요거 2에다가 요거 하면 3, 이렇게 7, 4, 6, 11, 12 같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적는 거는 뭐 금방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P와 Q에서 직진과 우회전을 할 수 있으나 좌회전은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직진과 우회전을 할 수 있으나 좌회전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좌회전하는 케이스만 빼면 되겠다. 좌회전하는 케이스를 빼봅시다. 요거는 여기다가 좀 다시 그려서 해보자. 여기다가 저걸 해버렸으니까. 네, B, 그 다음에 Q, B. 자, 어떻게 하면 P에서 좌회전을 할까? P에서 좌회전을 한다는 말은 A에서 B로 가는 와중에 B를 거치는 건데, 여기에서 좌회전을 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 여기서 일로 와서 이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지, 그치? 밑에서 올라와서 좌회전할 수 없잖아, 맞니? 그러면 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 점에서 요 점까지 온 다음에 A에서 요 점까지 온 다음에 P를 일단 왔다가 여기서 그러면 좌회전해서 B까지 가는 케이스가 하나 있겠지, 맞니? 그래서 얘가 P를 지나면서 좌회전하는 케이스는 걔밖에 없지. 이쪽에서 와야 좌회전하면 이렇게잖아, 그지? 근데 이쪽에서 오면 좌회전이 최단 거리가 아니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케이스는 여기를 P1이라고 하고 얘를 P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경로가 A에 P1에다가 P로 와서 좌회전해서 P2로 왔다가 B로 가는 케이스겠지? 그래서 1로 가는 거는 한 가지 방법. 여기서 1로 오는 것도 하나고 여기서 1로 가는 것도 하나지. 그럼 여기서 1로 가는 것도 한 가지라서 이거 한 개밖에 없는 거 아시겠어요? 됐지? 두 번째로 Q에서도 비슷한 걸 한번 해봅시다. Q에서 만약에 좌회전을 한다고 치면 밑에서 올라가서 좌회전을 할 수 없지. 그러면 옆에서 좌회전을 해서 1로 가는 걸 거 아니야? 그러면 경로가 요 점을 지나고 Q에 왔다가 좌회전해서 요 점을 지난 다음에 B까지 가는 경로겠지? 그래서 얘를 Q1이라고 Q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경로가 여기서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경로.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로는 하나니까 두 개, 세 가지가 있을 거야, 맞지? 세 가지 방법이고, 그러면 이제 요거 세 가지에다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또 하나 하면 두 개, 세 가지 방법이겠지.
그러면 이거 세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세 가지니까 총 경우의 수는 9개가 될 거야. 이거니 총 경우의 수는 9개. 그래서 이거 한 가지, 이거 9가지 하면 총 우리가 좌회전 P하고 Q에서 좌회전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가 될 거고,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로의 수는, 아까 이거는 전체 경로가 아니라 저 PQ 뺀 거잖아. 전체 경로의 수는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전체 경로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으로 5칸, 위로 3칸 가야 되니까 8팩에 3팩이 5팩이죠. 계산해보시면 876 에다가 3팩이 될 거고, 3팩 날리면은 56이겠네. 전체 경로는 56가지 중에서 요 10가지를 빼면 46가지겠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게 2번이었습니다. 뒤로 갑시다. 직육면체의 최단거리인데 얘는 3차원이라서 이제 3차원으로 달라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3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저기에다가 열심히 숫자를 적어주시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뭐 얘는 뭐 하나 정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못하려나? 요거 한번 보여줄게요. 봐봐라. 요거 하나만 한번 따져보자. 만약에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라 라고 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과 저기 앞으로 들어가는 방법,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방법, 얘는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위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가는 건 약간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앞으로 들어가는 것과 위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한 가지, 여기에서 앞으로 들어가는 거 한 가지, 여기서 위로 들어가는 거 한 가지지. 그 다음에 이쪽까지 가는 방법은 뭐겠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은 그 밑에서 올라오거나 그 요 점에서 앞으로 들어가거나, 그지?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인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 점까지 오는 방법은 그 밑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거나, 그래서 이거 두 가지인 거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점 있죠, 요점. 요점까지 오는 방법은 여기서 앞으로 들어가거나 여기서 왼쪽으로 오는 방법이니까 요거 더해서 두 가지인 거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점을 결정을 할 때는, 요점을 결정을 할 때는 이 점으로 오는 방법은 세 가지야. 왼쪽으로 오는 애랑 앞으로 들어가는 애랑 밑에서 올라오는 애, 이렇게 세 가지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2차원일 때는 최단 경로라고 하면은 무조건 왼쪽에서 오는 거, 밑에서 올라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3차원이 되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3차원이니까. 그래서 요거 세 개 더해서 요거로 계산 카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것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다. 그거 빼고는 뭐 3차원이라는 거 빼고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림에다가 이제 그거 하실 때 한번 그거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세상에 있는 순열과 조합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어차피 지금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뒤로 넘어가면 요거는 이번 단어는 마무리가 될 테고, 뒤로 이제 넘어가서 우리 이제 중복 조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 방학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신민규랑 저쪽에서 커피 마시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겨울방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딱 요번 겨울방학의 목표를 좀 정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목표 한번 정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좀 약간 그 범위를 줄여서 제가 그 얘기 하지 않았나?
그치? 뭐 예를 들어 뭐 과학이다 그러면 뭐 내가 뭐 화학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번에 과학을 좀 봐가지고 과학을 꼭 하루에 한두 시간 꼭 해가지고 뭐 어떤 뭐 요거를 꼭 내가 뭐 딱 좀 떼서 요번에 겨울방학 동안 그러면 2달 동안 한번 쫙 해가지고 과학 등급을 하나 올려보겠다 뭐 이런 좀 약간 좁은 범위의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공부를 해보시면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면 2달이 지났을 때 범위를 좁게 하고 나면 2달이 지났을 때 그 목표를 대부분이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목표 설정을 해놓고 이 달성하는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요거 요렇게 해서 요거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하면 요거 할 수 있겠다 요런 어떤 견적이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모자라다고 생각되는 거 나는 뭐 영어 문법이 모자라니까 이번에 영어 문법을 해가지고 문법 문제만 주구장창 풀어가지고 문법 문제만 가득 들어있는 문제집을 하나 사서 얘를 주구장창 풀어가지고 문법 문제는 다시는 안 틀려야지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국소적인 목표를 좀 잡아보시고 걔를 2달 동안 하시면 웬만하면 그쪽 분야 조그맣게 잡으면 이제 걔 분야에서는 그 분야에서는 2달 동안 하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중복 조합을 하기 전에 조합을 해야 되죠. 조합을 한번 해보자. 조합의 표시는 NCR 콤비네이션 해가지고 C를 쓰죠. C를 쓰고 이거의 뜻은 뭐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예요.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뽑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반이 이렇게 있으면 반이 만약에 20명이 있다. 그 중에서 뭐 3명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 20시 3으로 뽑는 거지. 뽑았을 때 걔네들 사이에 어떤 그 차이는 없다고 보는. 오케이. 걔네들이 이제 동등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3개를 딱 뽑으시면 걔가 조합이에요. 오케이. 거기에다가 만약에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걸 딱 붙이면 그게 순열이 되는 거고. 그쵸? 이게 이제 조합이고요. 조합과 순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n명 중에서 R개를 뽑는 거고 순열은 n명 중에서 R개를 뽑아 줄 세우는 거니까 그러면 요 뽑은 R개를 줄 세우면은 같아지는 거지. 이렇게 뽑은 R개를 줄 세우면 R 팩토리얼을 곱하면 NPR이 되는 거죠. 여기서 NCR 공식이 나왔는데 그래서 NCR 공식은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네, M 팩토리얼입니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근데 사실 NCR 계산할 때 이걸 쓰진 않죠. 보통은 어떻게 써요? 뭐 C3이다 라고 하면 뭐 이거 3팩토리얼, 2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 이렇게 안 쓰고 뭐 했었지? 위에는 5, 4, 3을 쓰고 밑에는 이거 팩토리얼을 쓰지 3, 2, 1을 쓰죠. 그죠?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NCR이랑 NC N-R이랑 같은 거 아시죠? 오시나베랑 같은 게 뭐예요? 곱셈 2잖아요, 그죠? 이렇게 같은 거 아실 거고. 요거는 이제 뒤에 체크 앞에 배웠던 것들 체크하는 거니까 체크하고 한번 지나가 봅시다. 그래서 요거는 알 거고 NC0랑 NCN이랑 둘 다 1 되는 거 아시겠죠? 얘가 1인 이유는 NC0는 n명 중에서 아무도 안 뽑는 경우의 수 한 가지가 있는 거고 NCN은 n명 중에서 n명을 다 뽑는 경우의 수 한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 둘 다 n인 거, 둘 다 1인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거 저거 3번 요거 정도만 체크 한번 해봅시다. NCR과 NCR이 아니구나. NCR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NCR 더하기 이렇게 연달아 있는 두 개를 더하면 말이죠. 연달아 있는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연달아 있는 두 개를 더하면 이거 배우지 않는 배웠을걸? 연달아 있는 두 개를 더하시면 이게 약간 이제 그런 거죠. 뭐랄까
얘네들이 이제 약간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그 게임 같은 거 해보셨어요? 게임 같은 거 해보시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이 등급이 처음에 그냥 아무 그 흔한 등급의 아이템은 하얀색이고요. 걔가 이제 좀 좋은 등급이 되면 이제 파란색이 되고 그 다음 뭐 초록색이고 뭐 보라색이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걔네들은 막 합성을 한다고. 그러면 하얀색 막 세 개를 합성을 하면 파란색이 하나 되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NCR과 NCR-1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 둘이 있으면 한 등급 높아지는 거예요. 얘네 둘을 더했으니까 두 개를 더해서 한 등급 높아져서 얘는 n 플러스 1c로 가요. 한 등급 높아져서 n 플러스 1c로 가고 요거 중에서 큰 것 따라갑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 10시 7 더하기 10시 8이 있으면 뭐겠어? 11시 8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이거에 대한 그 이론적 배경까지 이야기를 하자면 뭐 복잡하니까 걔는 생략을 하고요.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제 아마 이거는 그 수화 뒷부분에 했겠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 이제 기억을 해둡시다. 뒤쪽으로 갑시다. 뒤쪽으로 가서 중복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중복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중복조합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제가 그 얘기했었죠. 그 합성에서 중복조합 좀 어렵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어려우니까 잘 한번 봐봅시다. 중복조합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A와 B와 C 이렇게 해서 사탕 맛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사탕 맛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네 개를 뽑을 거예요. 이게 이제 중복이 된다는 말은 세 개에서 네 개 뽑는 것도 가능한 거지. 왜냐면 같은 거를 여러 개 뽑아도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네 개를 뽑을 거예요. 중복을 허락하여서.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 맛들을 조합해서 요렇게 해서 하나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포장에 들어갈 이 맛들을 선정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거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나는 초코맛이 좋아서 그냥 전부 다 초코맛을 넣을래 해도 문제가 없는 거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이렇게 이제 A, B, A, B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초코맛 3개랑 딸기맛 하나 넣겠다 이렇게 가능한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이거랑 이게 경우가 같아 달라?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얘네들이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이거 두 개 같은 경우야.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포장해가지고 판매한다고 했죠. 그럼 위에 거는 뭐야? 초코색에 딸기 하나 들어있는 거야. 밑에 거 뭐야? 초코색에 딸기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뭐 손님이 살 때 뭐 딸기가 뭐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결국은 뭘 보는 거야? 초코가 3개고 딸기가 하나네? 이걸 보는 거예요. 그죠? 얘네들은 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하 개수가 중요하구나. 그치? 어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개수가 중요하구나. 오케이? 그럼 아하 이게 A가 몇 개고 B가 몇 개고 C가 몇 개인지가 중요하구나. 오케이? 그래서 개수가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하셔야 돼요. 개수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러면 이제 3개 중에서 4개를 뽑을 건데 A를 몇 개, B를 몇 개, C를 몇 개 뽑을 거냐 이건 건데 우리 전체 경우의 수는 정해져 있잖아. 전체는 4개잖아. 그치? 그러면 4개 중에서 A, B, C를 몇 개씩 뽑을 거냐 하는 것은 A에다가 몇 개를 좀 할당해주고 B를 몇 개 할당해주고 C를 몇 개 할당해주냐 약간 이런 느낌이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A가 몇 개 가져가고 B가 이 네 개 중에서 A가 몇 개 가져가지고 B가 몇 개 가져가고 C가 몇 개를 가져가냐 약간 요거를 이제 분할을 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되니? 그래서 예를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A 몇 개, B 몇 개, C 몇 개를 좀 분할을 해주자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약간 이렇게 이제 얘를 분할하는 칸막이를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노란색 칸막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자르면 우리 그냥 여기 제일 앞에 있는 녀석을 A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를 B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를 C를 준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칸막이를 이렇게 잘 배치를 하면 A가 몇 개, B가 몇 개, C가 몇 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지. 요거 이해되니? 이해가 돼? 그러면 칸막이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이런 것도 가능한 거야. 이렇게 이 칸막이 기준으로 해서 제일 앞에 있는 걸 A를 주기로 했는데 A를 안 줘도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를 안 주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칸막이를 이렇게 배치해버리면 무슨 소리야? B 2개 주고 C 2개 주겠다는 소리야. 이해가 되니? 아니면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칸막이를 그냥 이렇게 2개 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뭐 하겠다는 소리야? 이 제일 앞에 있는 칸에는 누굴 준다고? A를 주겠다고 했고 제일 뒤에 있는 걸 C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배치를 하면 B를 안 주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면 이걸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 칸들과 이 칸막이들이 약간 개별적으로 배열하는 느낌이 좀 있죠. 오케이? 칸들과 칸막이도 이제 굉장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치? 꼭 한 칸에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칸막이들과 이 칸들까지를 합쳐서 전부 다 이 총으로 치자면 요거 4개, 칸막이 2개에서 총 6개를 배열하는 느낌이랑 같은 거예요. 요거 이해되니? 6개를 그러면 얘를 배열하는 느낌인 건데 우리 칸막이 2개끼리는 구분하지 않지. 그 다음 이 칸들끼리도 구분이 되지 않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4개는 같은 거 4개, 칸막이 2개도 같은 거 2개여서 이 녀석의 경우의 수는 사실 같은 것이 있는 순위라서 6팩토리얼에 4팩에다가 2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이제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우리가 중복조합인데 약간 조합의 식이 이렇게 나오면 별로 예쁘지 않아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총 6개의 자리 중에서 칸막이까지 포함하면 총 6개잖아. 6개의 자리 중에서 칸막이가 들어갈 칸 2칸을 정하면 되지. 그러면 칸막이가 들어갈 칸 2칸을 만약에 이렇게 정해버리면 여기 제일 앞이 누구 자리? A인 거고 제일 뒤가 C 자리가 되는 거고 B는 없는 거.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되니? 자 그러면 요거를 일반화 시켜봅시다. 어떻게 일반화를 시킬 수 있냐면 봐봐라. N개 중에서 우리가 R개를 뽑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맛이 N개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N까지 있다고 쳐봅시다. N개가 있으니까 A, B, C, D 하면 N이겠네. 그치? 아니네. 아무튼 어쩌고 저쩌고 해서 N개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N개다. 그러면 R개를 뽑는다고 하면 이제 이게 칸이 이렇게 R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맛이 N개면 구분을 하려면 칸막이가 몇 개가 필요할까? 잘 생각을 해봐. 맛이 3개 있었지? 맛이 3개 있으면 얘를 이렇게 구분하려면 칸막이가 2개 필요하지. 그러니까 3개로 나누려면 2개가 있으면 3군데로 분류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N개를 나누려면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해? N-1개가 필요해. 이해가 되니? 이 칸막이가 N-1개가 필요해. 이 녀석이 그러면 R개였고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N-1이랑 R이니까 N-1 플러스 R개가 총 경우의 수지. 여기 중에서 어떤 걸 뽑는다고? 칸막이가 들어갈 칸을 뽑는다고. 그러니까 N-1을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고. 이해가 되니? 얘를 조금 더 예쁘게 적어보면 N이랑 R을 먼저 적고 C, N-1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이거랑 같은 게 뭐예요? R인 거 아시겠어요? 모르겠지 너희. 이 모르는 눈치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 얘네 둘이 같다 했지. 이거 둘이 왜 같아? 이거랑 이거 더해서 이거 나오는 수잖아. 그럼 봐봐. 얘하고 이걸 더하면 얘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R인 거야. 이해가 되니? 어허. 자 그래서
중복조합의 공식은 이걸로 정해집니다. 요거보다는 얘가 좀 더 깔끔하니까 얘를 써요. 그래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을 씁니다. 이게 중복조합의 공식이고요. 꽤나 복잡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중복조합의 공식은 n 플러스 1c,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 요걸 쓰고, 중복조합을 나타내는 기호도 있을 거 아니야? 나타내는 기호는 이거예요. NHR을 씁니다. 중복조합은 H를 써. H를 써서 NHR이라고 하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뽑는다는 뜻이야. 여러분 그 지나다니다 보면 사탕 가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사탕 가게 같은 거 보시면 막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 뭐 이렇게 이렇게 띡 해서 여기 나오는 구멍이 있고 여기 막 사탕이 들어있잖아. 그런 거 못 봤어요? 못 봤어? 봤어요. 봤지? 그럼 막 사탕이 맛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러분은 뭘 하면 되냐면 얘를 띡 눌러가지고 이제 얼마만큼 담겠다 하면 띡띡띡 해가지고 이제 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맛을 여러 개 많이 뽑아도 상관이 없어. 여러분이 결정할 것은 몇 개 뽑을지를 결정하면 되고, 그 몇 개 중에서 어떤 맛을 몇 개를 할 것이고 어떤 맛을 뭐 조금 할 것이고 이걸 정하는 거죠. 되겠니? 그래서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요거 그 공식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중복조합은 바로 H 해가지고 팩토리얼로 해서 나타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C를 좀 차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NHR과 같은 것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이다. 했나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거기 있는 것은 NHR이랑 H랑 C를 1대1로 대응해서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인데, 얘는 이제 걔를 중복조합적 공식을 눈으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이고요. 뭐 그거를 뭐 굳이 그렇게 막 볼 필요는 없을 테니까 뒤로 한번 갑시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봅시다. 중복조합은 요 얘가 좀 대표적이어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첫 번째, 이거에서 항해 요 녀석의 항해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녀석의 항해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항이 몇 개겠어요? 요거는 항이 몇 개겠어요? 네? n 플러스 1개예요. 혹시 알겠어요? 뭔가 제곱하면 3개 나오고 세제곱하면 4개 나오고 이런 거 혹시 알겠어요? 이거는 중복조합 관점으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A 더하기 B n승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A 플러스 B를 n번 곱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게 총 n개겠지? 아니, A 플러스 B를 n개 곱하겠다는 소리야. 우리가 그러면 항을 하나 딱 결정을 했을 때는 동류항끼리 묶잖아. 동류항끼리 딱 묶었을 때,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어떤 그 A의 R승 그리고 B의 N-R승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녀석이, 얘가 A가 몇 개, B가 몇 개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지. 그러면 항이 하나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A 더하기 B가 지금 이렇게 N개가 곱해져 있으면 이게 이제 항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여기 중에서 우리 둘 중에 A하고 B 중에서 A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A를 선택을 하고 여기도 A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도 A를 선택을 해서 얘들을 다 곱하면 A의 n승 이렇게 항이 하나 나오는 거야. 항이 나오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하면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지. B가 들어가서 A가 있고 뭐 A가 있고 똥똥똥 A 하면은 얘는 뭐겠어? A의 n-1에 B 하나겠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얘가 이 동량이 되는 이 구분이 총 몇 개가 있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얘가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얘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봐봐. 결국은 전체 개수는 몇 개예요? n개지. 전체 개수는 n개인데 a 몇 개 가져가고 b 몇 개 가져가냐의 문제잖아. 전체 개수는 정해져 있고 a가 몇 개, b가 몇 개, 요게 이제 몇 개 나눠줄 거냐의 문제는 아까 했듯이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랑 같은 경우인 거지. 그래서 얘는 중복조합으로 카운트를 할 수 있는데 얘가 이제 종류가 몇 개인 거야? A를 선택을 하냐 B를 선택을 하냐 해서 두 가지밖에 없지.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고 두 개 중에서 전체는 n개니까 두 개 중에서 n개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야. NHR 자, EHR. 그래서 요 녀석 계산을 해보시면 뭐겠어요? 이거랑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K 개수가 n 플러스 1개 이해가 돼? 이해가 돼요? 전체 n개 중에서 A를 줄지 B를 줄지 결정하는 거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걸 약간만 조금만 더 어렵게 만들면 이렇게 되겠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사실 A 더하기 B의 n승 같은 경우는 그냥 카운트를 해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도 n승부터 하나씩 줄어가면은 얘가 항이 총 몇 개겠다는 쉽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항이 몇 개니? 라고 하면 갑자기 이걸 어떻게 카운트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그 원리가 똑같아요. 봐봐. 전체는 n개지. 그 중에서 A한테 몇 개를 줄 거고 B한테 몇 개를 줄 거고 이거잖아. A한테 몇 개를 줄 거고 B한테 몇 개를 줄 거고 C한테 몇 개를 줄 거냐 하는 거죠. 대신 P 더하기 Q 더하기 그 R을 하면 총 N이 나온다는 건 고정이고 그죠? 그러니까 중복조합의 경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n개 뽑는 경우의 수랑 같겠지. 그래서 n 플러스 2c n과 같겠지. n 플러스 2c 2랑 같으니까 얘는 총 몇 개겠어? 이번에 n 플러스 2인 이만큼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중복조합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가 약간 어떤 느낌인지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개수는 정해져 있고 이것을 몇 개씩 나눠줄 것인가 하는 문제일 때는 중복조합을 사용하는 거야. 이거랑 비슷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이 제일 유명한 거긴 하죠. 제일 유명한 게 바로 투표입니다. 투표예요. 만약에 5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한 명을 선출을 하려고 해. 50명이 대표 한 명을 선출을 하려고 해. 그럼 50명이 각각 한 표씩을 투표를 할 거야. 후보는 몇 번까지 있냐면 3번까지 있어요.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가 있어. 3명이 출마를 했다고 칩시다. 3명이 출마를 했다고 치면 우리가 그러면 얘들한테 이제 투표를 막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투표는 어떻게 해요? 누가 누구한테 표를 줬는지를 밝히지 않지. 그치? 내가 뭐 1번 투표했고 누가 2번 투표했고 이거 안 밝히잖아. 그럼 뭐 하는 거야? 투표함을 딱 깠을 때 전체에 있는 투표 그 표의 개수가 딱 50개가 있겠지. 50명이 투표를 했으면 그 50개 중에서 1번, 2번, 3번을 분류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50개를 1번에게 얼마를 주고 2번에게 얼마를 주고 3번에게 얼마를 줄지를 결정하는 거지 결국. 아니 그래서 50개가 1번, 2번, 3번한테 각각 배당이 되는 느낌이어서 이게 중복조합이야. 됐니? 그래서 얘가 3개고 이게 이제 약간 사탕이라고 생각하면 사탕 맛이 3개인 거지. 3개고 50개 뽑는 경우의 수여서 3H 50이어서 이건 뭐예요? 52C 50이랑 같아서 52C 아니 52C 2랑 같아서 이번에 52 곱하기 51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되겠냐? 오케이. 그래서 어떨 때 중복조합을 쓰는 건지 알겠지? 문제가 나왔는데
전체 개수는 정해져 있고 걔네들을 어떻게 적당히 배당을 할 것인가의 문제일 때, 개수가 중요할 때, 이럴 때 중복조합을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쓰시면 되겠다. 이게 이제 투표가 그겁니다. 투표 이거 나온 김에 그 얘기도 잠깐만 해볼까? 얘가 만약에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기명 투표라면 영혼의 수가 몇 개에게?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가 다 밝혀진다고 하면 영혼의 수가 몇 개에게? 그럼 뭐가 문제인 거야? 예를 들어 얘가 20표를 받았더라도 20표, 10표, 20표 만약에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20표가 누구가 나한테 줬는지가 지금 같은 20표여도 다 다르잖아, 그지? 이 사람들이 준 거랑 이 사람들이 20표 준 거랑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얘들을 다 다르게 계산을 하면 경우수가 몇 개게요? (3의 50세) 이거 뭐야? 파이지. 지난 시간에 했잖아. 이거 뭐야? 그거죠, 그거. 중복 숙련. 이게 그래서 뭔 거야? 투표하는 사람이 1번부터 해서 50명 이렇게 딱 있고, 투표자가 1, 2, 3번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애들이 화살표를 쏘세요 하는 거잖아. 그러면 1번 투표자가 결정할 것은 뭐야? 1번 줄까, 2번 줄까, 3번 줄까 해서 세 가지. 2번 투표자도 세 가지니까 세 가지가 50번. 뭐냐? 이렇게 되는 거고, 가끔 이제 이런 거 계산하실 때 여러분이 어떤 걸 좀 헷갈려 하시냐면, 이거 할 때 EHN인지 NH인지, 이것도 3H50인도 50H3인지 이런 거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거 3H50이야? 50H3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중복조합에서 이거 앞에 뒤에 이 앞에 뒤에를 안 헷갈리게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면, 봐봐. 앞에 있는 애들은 구분이 있는 애들이야. 앞에 있는 애들은 구분이 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거는 구분이 없어. 그러니까 투표 봐봐. 여기 3명의 후보가 있잖아. 3명 후보 구분 가죠. 근데 50개의 투표용지는 구분이 없어요. 오케이? 표는 구분이 없어. 요럴 때 앞에 3 뒤에 50이 오는 거예요. 오케이? 종류가 앞으로 가는 거야. 구분 가능한 것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 헷갈릴 수 있냐면, 우리가 C하고 P를 할 때는 앞에 게 무조건 뒤에 거보다 커야 되잖아. 중복으로 못 뽑으니까 최대의 경우가 n개까지밖에 못 뽑잖아. n 플러스 1개를 못 뽑죠. 그러니까 무조건 작은 쪽이 뒤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데, 중복조합은 어때요? 봐봐. 뽑는 걸 더 많이 뽑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뒤가 헷갈릴 수 있다고. 헷갈리실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구분 가능한 게 앞으로 가는 거구나. 알겠죠? 가끔가다 헷갈린다. 뭐지? 몇이 앞이지? 이렇게 헷갈리시면 누가 구분이 되지?를 보시면 됩니다. 구분되는 애가 앞으로 가면 돼.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저기 4번의 내용. 뒤쪽으로 가서 하기 전에 지금쯤에서 잠깐 쉬었다가 갈까요, 여러분? 힘들어요? 뭐? 교정 때문에요? 아주 신기하구만. 오늘 중복조합에 요거에서 요거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듯 한데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다음 수업이 금요일이잖아요? 이번엔 금요일인데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다 할 수 있을까? 이번에 그 단어종합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봐야 어차피 다 못 해올 거란 말이지. 이거를 다 나가면 단어종합 문제가 2개가 되니까 금요일까지는 어차피 못 해올 거야, 그지? 그러면 몇 개만 하자. 거기 55페이지에 있는 5번 방정식의 정수의 개수가 있는데,
정수의 개수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얘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잠깐 패스하고 중국조합 한 몇 개 정도만 풀고요. 몇 개 정도만 풀고 남는 시간에는 그 오답 질문이나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숙제 해온 거 중에서 질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가보자. 1번이요.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중에서 4개의 공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입니다.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중에서 4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바로 뒤에 있는 거 잘 읽어보세요. 각 종류의 공은 4개 이상씩 있고 같은 종류의 공을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으니까 개수가 중요하지. 몇 개를 가져왔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전체 개수는 4개고 축구 몇 개, 농구공 몇 개, 배구공 몇 개를 할지 4개 중에서 몇 개로 그 약간 그 분할을 할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얘는 정확히 3H4고요 6C4랑 같아서 62랑 같으니까 2분의 6 곱하기 5니까 15개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가자. 같은 종류의 사과 5개, 같은 종류의 수박 3개, 배 1개를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사과 5개, 수박 3개, 배 하나. 을 3명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입니다. 얘는 자, 3명한테 줄 거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오케이? 일단 사과를 먼저 한번 나눠줘 볼까? 사과가 5개 있어요. 사과 5개 있는데 A가 몇 개 가져가고 B가 몇 개 가져가고 C가 몇 개 가져갈지를 결정하면 되잖아. 그게 몇 개일까? 5개는 정해져 있지. 5개가 정해져 있는데 A한테 몇 개, B한테 몇 개, C한테 몇 개인 거니까 중복조합이지. 다만 누가 구분이 되는 거야? A, B, C가 구분이 되는 녀석이야, 그지? 그러니까 3H 5예요. 이해가 되니? 그래서 얘가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제가 그랬죠? 앞뒤가 좀 헷갈릴 거라고, 그죠? 3H 5인지 5H 3인지 좀 헷갈리셨죠? 자, 두 번째 수박 한번 나눠줘 봅시다. 수박은 3개 중에서 3개인 거잖아. 그래서 3H 3이겠다. 뭐 53 정도는 계산 안 해도 1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정도는 외우고 있지 않나? 다음. 자, 배 하나를 3명한테 나눠주는 거 해봅시다. 배는 그러면 누구한테 줄지 선택하면 되니까 배는 그냥 3개겠죠? 됐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 사과 나눠주는 거, 수박 나눠주는 거, 배 나눠주는 거. 됐어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3번이요. 3번은 패스합시다. 3번은 아까 방금 해야 되는 그 정수 관련된 거여서 패스하고요. 4번 한번 해보자. 그 정수 관련된 거는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해서 내용 좀 하고 그 그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K리그의 축구 응원을 나오는 학생 4명에게 같은 종류의 음료수 10개를 나눠주려고 한다. 자, 음료수 10개를 나눠주는 방법을 수입니다. 4명이래. A하고 B하고 C라는 애랑 B라는 애가 있다고 쳐봅시다. 음료수가 10개 있는데 몇 개씩 배분할 것인가 하는 거니까 중복조합이겠지. 중복조합 생각하셔야 되고 4H10이야 10H4야? 4H10이야. 음료수는 구분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13C 10이어서 13C 3이어서 3, 2분의 13, 12, 11이어서 얘가 2니까 13 곱하기 22였으면 그치? 26, 286? 이렇게 되겠다. 여기 2번 한번 가볼까? 음료수 10개를 한 학생에게 적어도 1개씩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는 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이 적어도 한 개씩은 받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얘는 이제 빵개인 경우가 있는 케이스거든. 그렇죠? 0개인 게 있는 케이스인데 한 개씩은 가져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기본으로 하나씩을 주고 시작하면 돼요. 그치? 기본으로 하나를 줘버리고 그 다음 남는 거를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기본으로 하나씩을 줘버리면 10개 중에서 한 개씩을 줘버리면 4개를 주는 거지. 4개를 그냥 한 개씩 줘버려. 그러면 이제 총 몇 개가 남았냐면 6개가 남았죠. 이제 이 6개를 다시 A, B, C, D한테 나눠주는 거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얘가 4일치 6입니다. 얘는 9C 6이어서 9C 3인 것 같으니까 3 2분의 987이니까 12, 10이니까 아니다 84.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나눠주는 방법 두 번째 거 한번 가봅시다. 같은 종류의 하트 젤리 5개, 같은 종류의 하트 젤리 5개, 왕방울 젤리 10개를 세 사람한테 나누어줄 때 각 사람이 적어도 하트 젤리 1개, 왕방울 젤리 2개는 받도록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뭐야? 왜 왕방울일까? 왕방울이 어떤 거지? 뭐 아무튼 자, 하트 젤리 5개, 왕방울 젤리 10개래요. 근데 하트 젤리 1개씩은 받아야 되고 왕방울 젤리 2개씩은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하트 젤리를 일단 나눠줘. 1개씩을 그냥 줘버려. 왕방울 젤리도 2개씩은 일단 줘버려. 이렇게 준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하트 젤리가 몇 개가 남았냐면 이제 3개를 줘버렸으니까 여기는 이거 빨간색으로 할까? 2개가 남은 거고 얘는 2개씩을 줬으니까 4개가 남은 거지. 자, 하트 젤리 2개를 이 세 사람한테 나눠줘 봅시다. 2H3이야 3H야? 3H2다. 곱하기 자, 4개를 세 사람한테 나눠줍시다. 3H 4겠죠? 오케이. 계산하시면 6이니까 5C3과 5C2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6C4겠죠? 그럼 5C는 10이고 6C4는 2분의 6 곱하기 5니까 15, 150이네. 할만하신가요? 헐라? 왜 90이지? 잠깐만 3H2에서 이게 4C 공부하기다. 4C이어서 2분의 4, 3이니까 얘는 그러면 6이죠. 6 곱하기 15여서 90이겠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다. 여기 이제 5번이고요. 뒤쪽으로 가서 중복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 1, 2가 있고 함수의 개수 3가 있으면 이게 끝이네. 함수의 개수 1, 2, 3가 연결된 것 같으니까 뭐 한 요 정도까지 일단 진도를 나갈까요? 요 정도까지 진도를 나가고요.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숙제 해온 거 중에서 질문 있는 거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질문하고 시간이 남으면 뭐 좀 더 풀 수도 있어요. 일단 그렇게 합시다. 27번이요. 해보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머니에 숫자 1이 적힌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2개, 숫자 2가 적힌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2개씩 들어있고 비어있는 8개의 칸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진열장이 있다. 숫자가 적힌 8개의 칸에 주머니 안에 공을 한 칸씩 모두 넣을 때 숫자 4, 5, 6이 적힌 칸에 넣는 3개의 공이 적힌 수의 합이 5이고 모두 같은 색이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해봅시다. 이게 약간 이렇게 생겼죠? 다섯 칸이잖아. 한 칸 늘리자. 다섯 칸.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 5, 7, 8이고, 지금 공은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하얀색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까만색이라고 했는데, 까만색은 없으니까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공이 이렇게 있어서 총 8개. 얘를 이제 넣을 건데, 뭐라고 했냐면, 4, 5, 6에 적힌 칸에 넣는 3개의 공이 적힌 수의 합이 5이고라고 했어요. 4, 5, 6에 적힌 공의 수가 5가 되려면 이렇게가 이제 다 더하시면 5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 5이고, 뭐라 그랬냐면 모두 같은 색이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예요. 그러면 같은 색이 되도록이니까 첫 번째 경우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로 흰색일 때 흰색일 때 3개에서 5 되는 케이스는 뭐 있죠? 2, 2, 1밖에 없잖아. 그래서 2, 2, 1을 4, 5, 6에다가 먼저 넣을 거야. 2를 4, 5, 6에다가 넣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죠? 3가지죠?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랑 같으니까 3팩토리얼 분의 2팩토리얼이잖아. 맞니? 그러면 얘들을 넣고 나면 남은 게 뭐냐면 하얀색 1번 공이 하나 남았고 이 까만색이 1번 2개, 2번 2개가 남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들을 어디에다가 넣을 거야? 1, 2, 3, 7, 8에다가 넣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1, 2, 3, 7, 8에 넣는 것은 줄 세우는 경우의 수랑 똑같지. 그러니까 얘들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줄 세우는 건 전체는 5팩토리얼 에다가 1, 2개 같고 2, 2개 같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수냐며. 됐나요? 이러면 배치가 끝났죠? 계산 한번 해봅시다. 제곱백과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5, 4, 3, 2, 1이고 이거 2개 날리면 4가 날라가니까 30이니까 이게 90인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90이다를 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4, 5, 6에 들어가는 게 검은색일 텐데 잘 생각을 해봐. 흰색에 적힌 숫자와 개수가 똑같고요. 검은색에 적힌 숫자와 개수가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계산한 경우의 수나 이거 계산한 경우의 수가 다르지 않겠지. 여기서도 똑같이 90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총 90개, 90개여서 전체는 180개. 다음으로 가보자. (12번) 숫자 1, 2, 3, 4, 5의 5개 중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각 자릿수의 합이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구나. 각 자릿수의 합의 홀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3개의 숫자를 적을 거예요. 각 자리 숫자가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홀수만 3개면 되지. 홀수만 3개. 홀수만 3개인 경우를 한번 해봅시다. 홀수가 3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집어넣을 때 1, 3, 5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 3가지. 두 번째 자리에도 3가지, 3가지겠다. 중복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겹쳐도 되니까 이거 27개예요. 두 번째로 홀수가 하나, 짝수가 2개인 케이스도 다 더하면 홀수잖아. 그래서 홀수 하나, 짝수가 2개인 케이스를 한번 해봅시다. 얘는 근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홀수 하나 짝수 두 개인데 어디가 홀수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홀수 자리를 결정을 해줘야 돼. 홀수 자리 결정해주는 것이 세 가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홀수를 적기로 했다고 칩시다. 첫 번째 자리에 홀수를 적기로 했다면 첫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1, 3, 5 중에 하나. 그러면 두 번째 자리랑 세 번째 자리는 2, 4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 곱하기 2. 그래서 36. 됐어요? 다 했다. 경우가 요거밖에 없죠. 홀수 3개거나 1개거나 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27 더하기 36. 입니다. 경우를 잘 나누셔가지고 카운트를 해보시면 되겠다. 자,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6번. 6번이요? 먼저 앞으로 가는구나. 이게 어딨지? 여기. 아, 이거 다들 많이 틀려놓은 것 같던데 아닌가? 자, 대학교 수시 모집에 지원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을 토론식 면접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형으로 배열된 8개의 의자에 앉히려고 한다. 자리가 이렇게 두 개예요. 자, 붙어있는 의자에는 반드시 남녀가 한 명씩 앉도록 할 때 이들 8명이 앉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입니다. 해볼까요? 자, 일단 이 녀석은 이렇게 합시다. 여학생 4명이랑 남학생 4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붙어있는 의자에는 남녀가 무조건 앉아야 되잖아. 그치? 얘들을 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일단 짝을 좀 지어줍시다. 그래서 4명인데 4명을 짝 짓는 방법이 수는 어떻게 되죠? 4팩토리얼. 그치? 4팩토리얼. 왜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남자가 이렇게 4명이 띵띵띵띵 있으면 여자가 그 앞에서 이제 4명이 줄 선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자리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 4명이 이제 줄 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알아서 짝이 지어질 거고. 자, 그러면 짝이 지금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띡띡띡띡 해서 짝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 커플을 일단 얘들을 뭉뚱그려서 그냥 이렇게 4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4자리에다가 4커플을 앉힐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4자리에 4커플을 앉힌다고 생각을 하면 원순열 감안하면 3팩토리얼이지. 맞니? 자, 그래서 3팩토리얼에서 원순열을 감안을 하시고 그러고 나면 얘네들 각각이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래서 그거가 2의 4승 됐어요? 그래서 이게 24 곱하기 6 곱하기 16이다. 계산하시면 뭐 나오지 않을까? 2304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얼마지? 96 24 2304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원순율을 언제 감안해야 되지? 하는 게 조금 어려워. 왜냐면 남자 여자를 따로따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그거 하는 것이 만약에 뭐 남자를 먼저 줄 세우고 여자를 나중에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남자를 먼저 줄 세운다고 치면은 원순열로 해서 3팩토리얼을 한다고 치고 근데 각자 이 남자가 여기 앉는지 여기 앉는지를 모르잖아. 그거 감안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3팩토리얼하고 남자가 어떤 자리에 앉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머지 여자 4명이 3팩토리얼로 뒤에 앉는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게도 가능은 하겠다. 그래서 방법은 여론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딱 이제 그 머릿속으로 어떤 쪽으로 가겠다 방향을 딱 정한 다음에 딱딱딱딱 한번 앉혀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커플을 먼저 묶고 나서 앉혔고요. 커플을 먼저 묶고 나서 앉히면 원순열 감안하기는 좀 편하죠. 네 자리니까 네 명이니까 한 팩토리얼이겠다. 요거 감안하는 게 좀 편해서 그쪽으로 했어요. 다음이요. 뭐 질문이 별로 없나요? 질문이 없으면 한 20분 남았는데 질문 안 하자. 그쵸? 여러분 질문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너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지. 진도 나가기 싫어가지고. 아니 진짜 틀린 거. 그래요? 네. 9번은 해봅시다. 9번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접하고 크기가 같은 원 3개와 아이 예쁘게 그리기가 쉽지 않구만. 뭐 대충 그렇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7개 영역 7가지 색깔. 해봅시다. 얘는 하나 둘셋넷 일곱 이렇게 제가 7가지죠. 이거 하실 때는 여기 이제 딴 애들은 돌아가요. 얘하고 얘는 돌아가잖아. 이거 3개. 이거도 돌아가죠. 근데 안 돌아가는 놈 여기 가운데 하나. 그렇죠? 그래서 얘만 먼저 색칠할 거야. 7개 중에서 어떤 색깔을 칠할까? 됐니? 그럼 이제 6가지 색깔이 남았고 이 6개는 다 돌아가는 녀석이야. 6개 중에서 가운데 있는 이 삼각형의 색칠할 녀석들을 고를 거예요. 여기다가 색칠할 녀석을 고를 거야. 그래서 일단은 색깔부터 먼저 고릅시다. 6개 중에서 저 삼각형의 색칠할 녀석 3개를 고르자. 됐니? 자, 3개를 이제 골랐어. 그러면 이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골랐다고 칩시다. 빨주, 노를 골랐으면 이제 이 셋을 3개에다가 색칠할 건데 원순열 감안해야 되죠.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팩토리얼. 됐니? 이러면 여기까지가 어디냐면 삼각형을 색칠하는 거야. 여기는 이제 삼각형. 여기가 뭐냐면 가운데였죠. 뭐 남았죠? 바깥에 원 남았죠. 원 3개 색칠하면 되는데 원 하는 건 몇이죠? 3팩토리얼. 얘가 3팩토리얼인 이유는 여기서 원순열을 감안했기 때문에 얘는 원순열을 감안하지 않아도 된다. 원순열은 한 번만 감안하시면 됩니다. 요거예요. 계산해보시면 나오겠죠. 뭐. 아씨 암산이 잘 안되네. 14, 16 이건 거 같은데? 208. 맞아요. 됐어요. 이제 뭐 할 게 없죠? 이제 뭐 할 건 다 하셨죠?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답도 다 하셨으니까 뒤에 남은 진도나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딱 저거 하고 저거 3개 하고 요거 해도 되지만 20분이면 저거 설명하고 저거를 해버릴까? 저거 XYZ 합시다. 20분이면 XYZ 저거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15분이긴 하지만 55페이지 한번 봐보자.
자 이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정수의 개수, 순서성, 개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봐. 문제가 어떤 거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g에서 10이 되는 음이 아닌 정수 xyg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되도록 하는 뭐라고 하면 조건이 먼저 잘 보세요. 음이 아닌 정수 이게 순서쌍의 개수예요. xyg가 이제 하나 뭐 예를 들어 10이니까 5, 5, 0 하면 그게 하나. 오케이. 그렇게 되는 xyg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이제 10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g니까 x하고 y하고 g에다가 우리가 적당히 그 숫자를 정해가지고 10을 만들면 된단 말이야. 뭐 예를 들자면 10, 0, 0 이런 것도 가능한 거지. 이런 것도 가능한 거지. 어떤 것도 가능하겠어? 뭐 7, 2, 1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총 몇 개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x가 몇을 가져가고 y가 몇을 가져가고 g가 몇을 가져가는지의 문제지. 전체는 10으로 고정이잖아. 전체 10이 고정인데 10 중에서 몇씩 가져가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중복조합의 문제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전체의 개수는 고정, 10은 고정인데 몇 개씩 가져가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복조합의 개수입니다. 중복조합의 개수니까 이 녀석은 그러면 아하 중복조합의 관점으로 보시면 결국 3개고 10개니까 10개는 정해져 있고 3개는 x, y, g 종류가 다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3h 10이겠구나를 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약간 이것도 이제 뭐 투표라고 생각을 해도 돼. 얘들이 후보고 얘네들이 받은 표는 총 10개야. 그러면 몇 개 가져갈래? 하는 거랑 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3H10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해되니? 자, 여기에서 조금 지나서 10 빼는 건 똑같은데 조건이 조금 달라. 자연수 xyz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연수 xyz면 아까 전에 거랑 지금 거의 차이는 뭐죠? 음이 아닌 정수와 자연수의 차이는 뭐니? 0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잖아. 그러니까 쟤는 0이 되어도 되고 얘는 1부터 시작이야. 0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적어도 한 개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적어도 한 개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까 전에 우리 그거 기억나니? 뭐 이렇게 나눠주고 할 때 적어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도록이라고 하면 한 개를 미리 줘버리잖아, 그치? 약간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냐면 이 10개 중에서 x하고 y하고 g에다가 한 개씩을 그냥 줘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한 개씩을 미리 줘버렸다고 생각을 하면 실되는 거 찾으면 되지. 한 개씩을 주고 나면 7개가 남았을 거 아니야. 그 7개를 이제 얘들한테 나눠주는 거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를 생각을 하면 아하 얘는 3개에서 7개를 하는 경우의 수겠구나. 됐나요? 아하.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해보자. 조건이 조건이 이제 계속 바뀌어. 조건들이 이제 계속 복잡하게 붙는데 봐봐. x는 1 이상, y는 2 이상, g는 3 이상인 정수가 되도록 하든 이라고 한번 했다고 쳐봅시다. 아까 전에는 다 공통적인 조건들이 다 똑같죠. x, y, g가 공통이었는데 얘는 1개, 얘는 2개, 얘는 3개는 가지고 시작해야 돼. 그러면 아까 줘버린다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1개 주고 2개 주고 3개를 일단 줘버리면 되잖아. 그럼 6개를 주는 거지. 6개를 주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아하 해가지고
6개를 줬으니까 4개가 남았겠네. 그래서 3H4로 뽑으면 되겠다.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 또 되는 건데 아까랑 좀 조건이 조금 다른 게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얘를 가져와야 돼? 근데 10개밖에 없다며. 한 개를 가져와? 자, 그래서 우리가 줘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얘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좋냐면 이쪽이랑 이쪽을 한번 다시 봐봅시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좋냐면 봐봐. 처음에 우리가 의미하는 정수 x, y, g 했을 때 내가 이제 기준이 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봐. 기준이 되는 녀석이야. 기준이 되는 녀석일 때 우리 x, y, g의 조건이 뭐였냐면 의미 아닌 정수기 때문에 이거야. 셋 다 0 이상의 정수, 0 이상의 정수 이 조건을 만족을 할 때는 그냥 h를 딱 써버리면 끝나. 그지? 자, 그러면 얘는 그러면 자연수 x, y, g의 개수니까 사실은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인 거냐면 이 조건인 거잖아. x가 1 이상, y가 1 이상, g가 1 이상이라는 조건인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조건이 이 조건을 생각을 해보시고 얘를 딱 보시면 좀 조건이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해버릴 거냐면 얘를 왼쪽으로 넘겨줘. 이를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세로 정의된 이 x-1을 x'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 x'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맞춰지지. 이 기준으로 삼았던 아까 이 조건이랑 똑같아진단 말이야. 얘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제 y'이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g'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생각 x 더하기 y 더하기 g에서 10이었는데 x'이 뭐라고? x-1이라고. 그러면 x는 뭐야? x' 플러스 1이지.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까 전에 구했던 요거랑 똑같아졌지? 줘버렸다고 생각하는 거랑 식이 이제 같은 식으로 넣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왜 얘를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분수가 되든 뭐 이렇게 달라지든 간에 이 얘가 좀 더 대응하기 쉽습니다. 이걸로 이제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대응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얘도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돼? 이라고 하면 얘가 x', y', g'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x 대신에는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1, y 대신에는 y' 더하기 2 뭐 이런 식이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니까 3H6이겠다. 요거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음수로 와보자. 이렇게 와도 당황할 건 없이 뭐 하면 되냐면 넘기면 돼. 이렇게. 그러면 얘를 x'이라고 해버리면 y는 그냥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x 자리에는 뭐 집어넣으면 돼? x'-1을 집어넣으면 돼. 그렇지? 여기다가 x'-1을 집어넣고 y는 그대로고 g 자리에는 g' 플러스 1을 넣는 거지. 그럼 결국 이거 푸는 거예요. 얘는 3H식으로 똑같고 할 수 있겠어요? 되겠어요?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x하고 y하고 g가 대체로는 정수 조건으로 주어지는데 정수 조건에서 이제 얘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 저 조건, 저 조건이 나오든 간에 어쨌거나 정수 조건에서 전체가 되면 얘는 중복조합을 쓰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 중복조합을 쓸 것이냐 해서 조건들을 좀 정렬을 좀 해주는 거야. 조건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은 크거나 같다 뿐만 아니라 뭐 작거나 같다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 녀석들은 뭐 지금 뭐 굳이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걔네들은 좀 이제 응용 문제들로 등장하는 녀석들이어서 그런 거는 이제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고요. 일단 오늘 개념하는 정도는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문제로 가서 아까 전에 저거 있었죠? 제 한번 해봅시다. 한번 x 더하기 y 더하기 10 얘도 마침 10이네. 이거 양의 짝수의 정수의 개수 양의 짝수의 정수의 개수예요. 그럼 양의 짝수라는 건 뭐냐면 x를 우리가 뭐라고 둘 수 있겠어? 양의 짝수 짝수니까 뭐 약간 2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까? 이 x 프라임 같은 걸로 생각을 할까요? 근데 이제 얘를 2x 프라임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양의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x 프라임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어디부터 시작이야? 1부터 시작하지. 1을 넣어야 양의 짝수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1 집어넣어서 시작을 할 거면 저거 아까 저 빨간색 쪽으로 가는 거야. 자연수 xyz의 개수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1부터 시작하니까 우리의 기본값은 뭐야? 제일 앞에 있는 거 0 이상일 때가 기본값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x'에 집어넣는 수를 뭘로 맞춰주면 좋냐면 0부터 집어넣는 수로 맞춰주면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0을 집어넣었을 때 양의 짝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주는 게 제일 좋아. 이해가 되니? 그러면 얘가 딱 0 넣었을 때 x가 2 1 넣으면은 4 2 넣으면은 6 이렇게 가잖아. 양의 짝수 되겠니?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y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이거고 2를 다 넘기면 4 2 자 합시다. 보죠. 보니까 6가 6이겠죠? 아니다. 아 6 맞네.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S가 1 이상, Y가 2 이상, C가 3 이상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마침 공교롭게도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X가 1 이상, Y가 2 이상, C가 3 이상의 경우의 수랑 똑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집어넣으시면 이겁니다. 3H6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3H4 4씩 누구 적어놨냐? 4죠. 4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합시다. 여기까지 딱 하고 다음 수업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2시에서 4시까지예요. 오케이. 다음 수업만 금요일에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수토로 계속 갈 거예요. 오케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잘 가세요. 숙제 꼭 해오시고